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멤버 메서드를 두 번째 add 메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메서드는 add after인데 add after는 before data입니다. 그래서 이 before라는 게 이제 연결 리스트 상의 어떤 한 노드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노드를 참조하는 주소를 받아서 이 add after가 하는 거는 이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요 노드 다음에 요 노드 뒤에, 그러니까 add after니까 요 노드 뒤에 요 gm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라 라는 게 이 add after가 할 일입니다. 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새로 만들어진 노드에 이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새로운 노드를 요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요 노드 뒤에 요 자리에 이렇게 끼워 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 현재 이 before의 next는 이제 바로 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얘 앞에 이 새로운 노드를 끼워 넣는 거니까 이 next는 이제 이 빨간 화살표처럼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노드가 이제 이 노드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field가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dd first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실수로 이걸 먼저 해버리면 이걸 한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쓴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쓰는 순간 이 화살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드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여기다가 써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잊어버리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먼저 이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temp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temp는 하나의 참조 변수인 거고, 이 temp라는 참조 변수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field라는 게 이제 temp.next에 여기다가 우리가 뭘 써야 합니까? 이 노드의 주소를 써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주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관되어 있죠. 당연히 여기라는 게 어디입니까?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에, 그러니까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에 있는 값을 temp.next에 써주면 이제 요 2번 요 새로운 노드의 next field가 before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일이 이제 완료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3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빨간 화살표를 만들고 나면 이제는 요 빨간 화살표를 만들 자리니까 요 자리라는 건 물론 아까랑 똑같이 before.next죠. 그 자리에 뭘 써야 하느냐면 여기에 우리가 저장해야 될 값은 물론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참조 변수 temp에 저장되어 있겠죠. temp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딩을 해보면 public void add after인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노드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before 이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새로운 노드에 저장할 데이터 아이템이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단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새로운 노드의 이름을 그냥 temp라고 짓죠. node of t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노드에 보관할 데이터가 바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느냐면 먼저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필드에 이 노드에 지금 현재 before 다음 노드의 주소를 써야 하니까 te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에 지금 현재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다음 노드의 주소를 쓰고, 그런 다음 이제 이 before의 다음 노드는 temp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사실 연결 리스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코딩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이런 종류의 문장을 구사하는 데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한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뭐 아주 이 부분에서 헤매는 학생들이 사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결국 이제 왜 이런 문장들에서 헤매느냐 하면 여전히 이 객체와 참조 변수, 객체라는 게 뭐고 참조 변수라는 게 뭔지의 개념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몸에 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경우에든 이 equal이라는 건 equal의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이 equal 왼쪽에 있는 장소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치환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값을 혹은 이 오른쪽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왼쪽 장소에 저장하라 라는 건데, 이거를 똑 떼어서 요 얘기만 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정작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막 헷갈려하는 학생들을 보면 늘 이걸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어떤 장소이고 이쪽에 이 equal의 왼쪽에 등장하는 내용은 지금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temp.next라는 것은 temp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니까 이 장소를 뜻하는 거고, 이 equal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떤 값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러니까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 그러면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이 바로 이 노드의 주소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빨리빨리 금방금방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뭔가 막 이렇게 이제 혼동하고, 그래서 도저히 뭔가 제가 왜 저럴까 추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코드를 이렇게 구사하는 학생들을 이제 제가 뭐 늘상 보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 말고는 뭐 모든 공부라는 게 다 항상 그렇지만 무슨 왕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어떤 특수한 경우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 극단적인 경우냐면, 지금 이 add after는 뭔가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뒤에 뭘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before 다음에도 뭔가 어떤 노드가 이렇게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할 때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노드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노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efore가 하필이면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 노드여서 그 다음 노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의 값이 null이겠죠. 그런 상태라면.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작성한 이 두 줄의 코드가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before.next가 지금 현재 null이라면 temp.next는 before.next니까 이 값이 null이 되는 거고, 따라서 temp.next, 즉 요 자리에 null이 저장이 되겠죠. 그런 다음 temp는 before.next, before.next가 현재 값은 null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이 새로 만든 노드 temp의 주소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고, 대신 이 자리는 null 값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제가 또 사이즈의 값을 증가시키는 걸 또 빼먹었죠.
노드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이 사이즈라는 게 노드의 개수니까 사이즈를 증가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메서드인 add after를 우리가 작성해 보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add after를 만들었으니까 add before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드 d타입에 뭐 어떤 노드 노드 P와 T 아이템.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이제 약간 대칭 관계니까 어떤 연결 리스트 상에 이렇게 연결 리스트 상에 어떤 노드를 콕 찍어서 요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추가해라. 이게 add after죠. 그러면 이제 그 add before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이렇게 콕 찍고 얘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추가해라. 이런 메소드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좀만 생각해 보면 이 add after는 간단하지만 add before는 전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노드가 지금 P인데 P 뒤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넣는 거는 금방 우리가 했으니까 간단하죠. 근데 P 앞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끼워 넣으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는 이 P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새로운 노드를 템프라고 하면 얘가 이 노드를 가리키게 만드는 건 뭐 쉽죠. temp.next는 P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노드가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요 새 노드가 P 앞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링크를 끊고 요 노란색 링크를 끊고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쓰려면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죠.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그것.next의 이 temp 그러니까 그것.next의 temp 이렇게 이제 써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 간단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before였죠. 이 노드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 이 노드 안에 있는 next 필드가 바로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노드 앞에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다시 우리는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우리가 항상 따로 킵하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말고는 요 P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스탑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따라와 보는 것 말고는 어떤 노드,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노드들이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만 가지고 있지 자기 이전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새로운 노드를 삽입할 때는 항상 삽입할 위치 바로 앞 노드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삽입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삽입하고 싶다면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즉 어떤 노드의 뒤에 삽입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반대로 어떤 노드의 앞에 삽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이것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와 보면 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단하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서 add after는 간단하지만 add before는 간단하지 않다. 자, 그래서 add after를 구현을 해봤고 이제 그 다음 이제 remove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d에서는 add first와 add after 두 가지를 구현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remove인데 remove에서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먼저 특수한 간단한 경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건 remove first입니다.
즉 연결 리스트에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연결 리스트의 현 상태라면 항상 이 my single linked list 클래스 안에 있는 객체 안에 있는 헤드가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겠죠. 즉 첫 번째 노드를 참조하고 있겠죠. 그 상황에서 remove first라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첫 번째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이 헤드가 첫 번째 노드를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도록 해주면, 그러면 이 첫 번째 노드는 삭제된 셈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새로운 헤드 노드가 얘가 첫 번째 노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 연결 리스트 입장에서는 연결 리스트에서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헤드가 현재의 헤드 노드의 다음 노드, 지금 현재의 헤드 노드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remove first는 기본적으로 헤드가 null이면 안 되겠죠. 헤드가 null이라는 얘기는 노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노드가 하나도 없는데 리무브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헤드가 null이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remove first로 구현을 할 때 구현을 해보죠. public 일단 return 타입은 일단 voi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move first. 이건 remove 하는 거니까 뭐 매개 변수는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헤드가 null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헤드가 null이라면 이것은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remove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노드가 하나도 없는데 remove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역시 프로그래머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뭘 remove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간단한 대책,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지만 제일 간단한 대책은 이제 return 타입을 제가 void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우리가 이 return 타입을 t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제 remove first는 그냥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노드를 삭제하라는 거니까 사실 아무것도 리턴해 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이렇게 remove 함수를 구현을 할 때 그냥 remove만 하지 않고 그 remove 된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뭐 일단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얘가 꼭 뭘 리턴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리턴을 해두도록 구현을 해두면 또 그게 나름대로 유용할 때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remove first, 뭔가 remove를 할 때는 항상 그 remove 된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헤드가 null이라면 이때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null을 리턴하고 끝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헤드가 현재 가리키는 노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헤드에다가 뭔가 새로운 값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equal의 왼쪽은 당연히 헤드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헤드에다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값을 써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우리가 써줄 값은 뭐냐면 이 노드의 주소죠. 이 노드의 주소를 헤드에다 써주면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주소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값을 헤드에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라는 게 뭡니까? 현재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문장은 헤드는 head.nex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는 head.next라는 문장이 필요한데, 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리턴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삭제되는 이 노드에 저장된 요 데이터를 우리가 리턴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무작정 이렇게 이 문장을 먼저 써버리면 이제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가 요 헤드 요게 보관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다른 값을 써버리면 그 순간에 현재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아무도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 탐을 리턴해 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t타입의 어떤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head.data를 잠시 거기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헤드를 수정한 다음에 템프를 리턴한다면 우리가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건 사실 좀 불필요하게 제가 써놨네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헤드 노드의 주소를 템프라고 하고 나중에 템프.data를 리턴해도 되지만 지금 보니까 이건 약간 불필요하네요. 그냥 t타입의 데이터 템프에,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현재 헤드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지 그 헤드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return 템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명하네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이렇게 하나. 자, 그래서 이것이 remove first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인데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극단적인 특수한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헤드 자체가 널인 경우는 물론 이 코드에서 이제 헤드 자체가 널이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건 없는데, 역시 이 그림에서 이 두 번째 노드가 반드시 존재하라는, 이 노드가 반드시 존재하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결 리스트에 노드가 오로지 이 첫 번째 노드 달랑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코드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노드가 첫 번째 노드 달랑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면 이 그림에서 요 next 필드에는 지금 현재 null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헤드에 head.next를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헤드에 지금 현재 head.next의 값, 즉 null, 그러니까 이 자리가 null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죠. 그러니까 노드가 달랑 첫 번째 노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노드를 리무브 한다면 헤드가 null이 되는 게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결과이니까 역시 이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똑같이 우리가 add first와 add after를 한 것처럼 우리는 remove first와 remove after를 해보겠습니다. remove after는 역시 어떤 한 노드를 이렇게 딱 가리켜 주면서 요 노드 다음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해라. 이게 remove after입니다. 일단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remove를 하는데 내가 remove할 노드를 지정해 주지 않고 실제로 삭제할 노드의 이전 노드의 주소를 주고, 그러니까 이 노드를 삭제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노드를 삭제하라는 거니까 얼핏 이상해 보이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이 노드를 삭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요 노드의 next 필드가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이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이 next가 얘를 건너뛰어서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될 일은 before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필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리에 어떤 값을 써야 하는 거니까 equal의 왼쪽에는 before.next가 되겠죠. 이 equal의 오른쪽엔 이 노드의 주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노드의 주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있는 값을 요 자리로 옮겨 쓰는 거죠. 그럼 요 자리라는 건 뭡니까? 요 자리는 우리가 이 노드의 주소를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 before에서부터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지금 현재 next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바로 이 노드죠. 다시 그 노드의 next 필드에 저장된 값을 before.next, 그래서
이렇게 좀 길어 보이지만 이제 이런 문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remove this node, 그러니까 node p, 그냥 이 p 노드 p를 삭제해라. 이건 왜 어려우냐면 금방 본 것처럼 내가 어떤 노드를 삭제하려면 실제로는 그 노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노드 앞 노드의 next field에 우리가 어떤 값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노드를 before가 가리키는 이 노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정작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노드는 이 노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내가 어떤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다음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 간단하지만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건 마땅한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remove after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remove 어떤 노드, 이건 어렵다는 거죠. 물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remove after 메소드도 여기 이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public, 여기서도 역시 삭제될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리턴해 주기 위해서 리턴 타입을 t라고 하고 before, 그래서 이 매개 변수 before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바로 다음 노드를 삭제하라는 건데,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before next가 만약에 null이라면 이것은 이제 다음 노드가 before의 다음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remove first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그냥 null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before의 다음 노드가 이 before의 다음 노드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before의 next field에 지금 현재 before의 다음 노드 before.next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다시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뭔가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t 타입의 데이터 템플을 before.next 노드의 데이터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템플을 리턴해 준다면 그 삭제당한 노드에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를 우리가 리턴해 주는 셈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요 일은 사실 remove 메서드에서 필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조금 이렇게 그냥 냉랭하게 삭제만 딱 하고 마는 것보다 삭제를 하고는 그 삭제된 노드에 원래 있던 데이터는 리턴해 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할 때 이런 기능들이 이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remove after입니다. 제가 미리 앞당겨서 설명을 했는데 연결 리스트에서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단방향 연결 리스트 혹은 단순 연결 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는 사실은 삭제당할 노드의 주소가 아니라 삭제할 노드 바로 앞 노드의 주소가 필요하다. 이것 역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를 삭제하고 싶으면 정작 필요한 건 그 노드의 주소가 아니라 그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내가 삭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삭제할 노드의 주소만으로는 삭제를 할 수 없다.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강하긴 한데 뭐 불가능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간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remove 메서드를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노드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삭제당할 노드가의 다음 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 그런 걸 꼼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before.next.next가 null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before.next의 값이 null이 되는 결과, 그러니까 이 자리의 값이 null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던 바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스페셜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항상 문제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지레 짐작하면 나중에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는 심정으로 반드시 이런 걸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제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